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포항국회의원이죠. 김정재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논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선거철이 됐고 6월 1일 선거를 위해서 각 당에서는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천이 지금 시작을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지만은 벌써 아마 공천에 불공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신문에서도 아마 이미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은 국민의힘 포항국회의원 김정재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지금 문제가 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포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떠 있는 이분이 김정재 국회의원이고, 전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영주에 자주 올라오셨고, 영주에 오셔가지고 연설도 자주 하셨고, 또 박영수 국회의원하고는 막역한 사이로 본인이 소개를 해주어서 저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신문에 났는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지방선거 공관위가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3일자 신문입니다. 공관위가 구성되는 것은 7명이 됐는데, 위원장에 김정재 국회의원이고 부위원장에는 윤두현 국회의원인데 이는 경상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입니다. 그 다음은 공관위원회 이근식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있고, 안혜정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그 다음에 정재수 변호사, 다음에 추현호 콰타 드림랩 대표, 그 다음에 이민정 변호사, 이렇게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날 김정재 도당위원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제대로 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얘기했는 겁니다. 이대로만 된다면요, 왜 말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니 포항발로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포항발 불공정 공천 시비 송경창 경산시장 예비 후보에 불똥이 뛰었다 이러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 파열림이 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 경산에는 포항발 이강덕 시장 패싱 불똥이 송경창 예비후보로 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송경창 후보는 공천 면접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 경상북도당 김정재 공관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거사무소에 해당 사진을 지역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함께 배포했다.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과 무관한 당선인과의 만남, 친분과시, 공천 업무를 수행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윤석열 당선자 사진은 지금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친분 과시로 지금 보여지고 불만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공관위원장은 공천 미확정 상황에서 당선인과 친분 과시는 선거의 영향,
영향을 준다 이거지. 언행 불일치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항 방문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백신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장에 방문한 송경창 예비후보는 윤 당선인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 백신 논란 주동자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당선인 측에서도 도당의 선거 출마자들을 공식적인 행사에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사진을 찍거나 친분을 과시하면 아무래도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공정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 영일만 대교 건설 현장 브리핑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과 함께 현장에 동행했다고 게시글을 올려 김 공관위원장의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거기에 반발을 했구먼. 송경창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글에 김정재 경상북도당 위원장님과 김병욱 국회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고 덧붙였다. 계속 변명을 늘어놓네. 송 예비후보 이철우 도지사 초대 경산에 있어서 포항 상황 잘 몰랐다. 나중에 또 이렇게 발뺌하는구나. 송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은 15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윤석열 당선인 경상 공약 실현시키겠다는 보도자료에 윤 당선인과 김정재 경북도당 공관위원장과 찍힌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선거구역도 아닌 포항까지 가서 윤 당선인과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천 면접을 직전에 두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천관리위원장과의 만남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송경창 예비후보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오해를 인정하네. 이전에 한동해 동부장과 한동해 본부장과 포항부시장을 역임했다.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윤 당선인이 오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을 위해 선거 출마자의 불참 요청에 대해서는 경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니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참, 경상북도당 공관위원장님과 만남에 대해서는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당선인이 오기 전에 김병욱 의원하고 같이 인사를 했다며 사진에 함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현장을 떠날 때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명이 난립한 경산에 14명이 난립해 있어요. 14명이 난립한 바람에 바람 잘 날 없는 경산, 시민단체 불공정 논란의 경산, 언급 안 되게 조심해야 된다. 시민단체 A씨는 다른 후보도 윤 당선인과 TK 방문에 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경산에 온 것도 아닌데 포항까지 달려가는 건 눈도장 찍기며 구태정치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치르고자 했는데 경상 지역 현안도 아닌데 포항시장 배싱 논란에 송 후보자가 왜 휘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부산, 울산, 충북 도당 등 국민의힘 공천 잡음이 연이어 터지는데 14명으로 최대 후보가 난립한 사실을 늘 상기하고 각 후보들은 경선이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는 것 빌미를 주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선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 선거운동 일정이 바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 후보들은 그래도 조금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네요. 한편 국민의힘 도당 공관위 부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경산 출신이에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경산시장 공천 입김 가능성 여부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윤두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경산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맞겠어요. 그는 후보가 많다 보니 당 내나 외부 인사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시할 것이고 구성되는 당 공천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윤두현 국회의원은 경산 경선에는 참여를 하지 마는 게 당연하지. 자, 경산에서 일고 있는 지금 불공정 논란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 다음 다시 또 브레시안의 뉴스인데 김정재 국회의원이 이강덕 포항시장 패싱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 김정재 의원이 지금 도당 위원장 공관위원장으로서 계속 자꾸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면은 정말 이 공관위원장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시작도 지금 옳게 안 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포항도 경북 포항 방문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이강덕 포항시장을 패싱시켰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하고 김정재 국회의원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포항에 오는 손님 자체를 만나는 것을 차단시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정재 의원이 진짜 속 좁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게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진은 이런 국회의원은 정말로 속 좁은 국회의원이에요. 아무리 싫다 그래도 아무리 원수시간이라 그래도 아무리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라 그래도 이런 공석에는 참석시킬 사람은 참석시켜야지. 김정재 의원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강덕 의원이 참석하고 싶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뽑았는 거는 왜 김정재 의원이 공천 시작도 안 해서 이렇게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제가 이러면은 또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영주 영양봉화 울진의 박영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지만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영남 3선 이상의 의원 공천 배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이 글이 너무나 산뜻하고 정말 청량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자기가 행신은 그렇게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래도 변호사 시절이면은 초선이 되기 이전인데 초선이 되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자기의 정치 소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진정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김정재 국회의원은 제 오늘의 이 논평을 잘 들어보시고 지금
그 불공정 시비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해야지. 지금 뭐 기초 이 시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한다 그러지만은 지금 23개 각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금 도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불공정 시비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분이 어떻게 처리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3선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강덕 시의원 이강덕 포함시장이 지금 3선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3선 도전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시장 군수가 5명입니다. 이강덕 시장을 한 사람 뭐 어떻게 김정재 의원이 좀 뭐 어떻게 보는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포항시장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박영수 변호사, 현재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3선 이상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공천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시작도 안 했는 공천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우리 경상북 도민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북도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더더구나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한다 그러면은 김정재 국회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김정재 의원의 선명성도 입증이 되는 거고 공천도 바르게 됐다고 후세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 국회의원의 3선 이상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시작하겠으니까 이것을 잘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시고 공천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은 이강덕 시장의 눈길을 다른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박영수 국회의원의 3선 이상에 관한 그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영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한번 제가 올려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논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겸해서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줄거리는 뭔가 하면은 박영수 변호사 3선 4선 의미보다는 제대로 된 정치를 했는가, 또 능력과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3선 4선의 의미보다는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뜻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말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그런 정치적인 식견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이것을 제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천하고 공천을 결정하고, 또는 공천을 배제하기보다는 그간 중앙이나 지방에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누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박영수 변호사의 말을 반추하면서
오늘의 논평을 해설과 곁들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여기에 휩쓸리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이라 해서 그렇지만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삼선. 이 삼선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삼선 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안동에도 삼선 해가지고 이번에 물러나셨고, 이 삼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박영수 변호사의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보았어요. 당시 한국당의 TK 중진 3선 이상 물갈이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코미디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기사에 거론된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은 강석호, 김강림, 주호영 그런 의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나중에 다 3선 이상 공천 받아가지고 했는 분도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쓴 박영수 변호사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이 내용이 박영수 변호사 시절에 올렸던 전체 전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짜집기 했다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동가리를 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박영수 변호사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을 변호사에서 이름을 바꾸니까 국회의원을 넣었답니다. 2019년 10월 27일 날 올린 블로그 기사예요. 이 블로그 아래 지금 제가 읽을 글을 썼는 거는 2019년 10월 24일 날 썼고 신문은 23일 날 났는 걸 보고 24일 날 썼습니다. 어제 10월 23일 매일신문에 영남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보도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오늘 영남 3선 이상 의원들의 반응을 보도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레포터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인 공천 결정 또는 공천 배제보다는 그간 중앙과 지방에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누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진 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넘겨야 되겠네. 저는 중진 의원의 지위나 다른 무엇을 이용하여 공천이 결정되는 것도 결사반대하지만 누가 공천에서 배제되어 어부지리로 공천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알리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대화하고 준비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봄부터 떼약변 내리는 여름 내내 뛰어다녔고 또 가을과 겨울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벤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벤친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벤치님들 당당한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 함께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형수 올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다 읽어봤어요. 이 글이 박영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국회의원 초선이 되기 위해서 뭐 현장을 정말 샅샅이 애성 있게 밟고 다니던 그런 시점 같습니다. 노력하던 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실 그때가 맑은 정신 아닙니까? 맑은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3선이나 3선 이상의 공천 문제가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박영수 의원은 달라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고는 그래도 뭐 때가 좀 묻고 오염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정치인이 그렇지만은 이 초선도 되기 이전에 정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자기의 예정지구 지역구에 텃밭을 샅샅이 누비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 또 그때 순수했을 때 변호사 시절에 했던 얘기가 순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거 상당히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본인인데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변호사 시설에 3선 4선 따지지 말고 일할 능력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 얼마나 주민들인데 받는 저쪽에 들림 받는 사람들은 해도 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대답을 얻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웃기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38명을 공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지금 자리가 아주 이상해져 있어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뀐 것이 또 마냥 좋을 때는 좋겠지만 지금은 아주 난감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박영수 국회의원의 품성으로 봐서 함부로 그런 자기의 생각을 바꿀 뿐이라는 그런 뿐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은 변호사 시절에 야인 시절에 그 순수함의 생각과 국회의원이 된 생각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생각은 막상 정치인이 돼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웃을지 몰라요. 웃어 떼넘길지도 몰라요. 이제는 사실 이제는 박영수 의원도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구렁이 이 생태를 좀 배워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인 공천 또는 결정 또는 공천 배제보다는 그간에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했는가,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그 사람의 평가는 어떤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박영수 의원의 소신이에요. 그거는 언제 소신이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변호사 시절의 소신이에요. 근데 지금 소신은 어떤지 저는 이 말이 하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걸 오래전에 봤었는데 제가 이것을 스크랩 해놔가지고 기억해놨다가 오늘에서 이렇게 다시 반추해보고 또 세상 여론에 맞게 이렇게 제가 뉴스를 해설하고
논평을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은 정말 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참 글의 인연이라 그런 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삼선, 사선이라는 그런 숫자는 숫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천 결정하고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국회의원이 했는 말입니다. 저는 스크랩이 제 일상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스크랩들 했던 글을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읽으면서 현 시대의 세태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올해 기억에 남는 글이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내가 이런 걸 찾아냈다고 날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